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류태웅 기자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 기업 전반에서 제조 데이터를 신뢰하도록 관리하고 모든 조직 구성원이 활용하도록 해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PTC 코리아 지수민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PTC 코리아 지수민입니다. 저는 이제 PTC 코리아의 솔루션 컨설팅 그룹, 일반적으로 프리세일즈라고 하는 한국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 28년 정도 PTC에서 근무하면서 PLM을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시스템 제안 컨설팅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네, 상무님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PTC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PTC는 최근은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 트레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업의 전략들을 위해서 이 제조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 플랫폼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십니다만 PLM이라고 하는 윈치라고 하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PLM 사업, 그 다음에 그 크레오라고 하는 CAD를 기반으로 하는 CAD 3D CAD 사업, 그리고 코드이머로 대변되는 ALM, 그리고 서비스맥스로 대변되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SLM 사업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반적인 디지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제조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PTC의 기본적인 모토고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과 피지컬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을 갖도록 솔루션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회사의 방향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를 듣고 나니까 오늘 발표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발표 세션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세션은 제목은 디지털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디지털 제품 정보라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한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소제목으로 효과적인 PLM을 어떻게 구축할 거고 전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전략과 그리고 몇 가지 고객 사례를 더불어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회사 전략과 소개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하고 약 10분간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 선별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 지수민 상무님께 질문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에 앞서서 오늘 세션의 전반적인 목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제조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디지털 정보라는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거에는 이제 DT라고 얘기도 많이 했고 지금은 DX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DX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에 그 DX와 더불어서 디지털 스레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PLM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PTC가 강점이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디지털 트레드에 대한 주제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주제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기업들이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왔고, 그 다음에 현실화하려고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 일반적인 얘기들 중에 예를 들면 IDC에서 한 리포트들 중에는 전 세계 제조업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524억 달러들을 투자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트렌드에 보면 과거에는 IT 투자, 특히 제조에서의 IT 투자는 소위 CQD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합니다만 지금의 이 IT 투자의 거시적인 트렌드들은 우선은 인력에 대한 이동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이제 문화도 많이 바뀌어 있죠. 그 인력에 대한 개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과거에 서플라이어로 대변되는 부품 컴포넌트 기업들이 지금은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제품 간의 영역이 바뀌면서 자동차 회사는 하이텍처럼 되려고 하고 하이텍 회사는 자동차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트렌드에 의해서 과감하게 많은 수의 서플라이어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최근에 SDX로 대변되는 소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모든 제품들을 정의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이나 또 지속 가능 경영 같은 ESG 활동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소비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경험, 고객 경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더 많은 IT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IT 투자들이 대변되는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성과에는 과거부터 해왔던 경쟁 우위, 또 재정적인 성공을 포함해서 부가적으로 더 늘어난 새로운 모습들이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면에는 상당히 다양한 기술 트렌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들을 가지고 기업이 경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들을 지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장의 빠른 진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에 아니면은 경영의 효율화,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규정에 준수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에 대한 가치 경험들, 만족도, 네, 이런 것들을 다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너무 개념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늘상 따라 나오는 답변들이 뭐냐면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디지털 스레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여러 가지 데이터의 연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의사결정에 대한 신속한 개선, 그리고 복잡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보다 빠른 변경 비용에 대해서 빨리 굉장히 줄이고 신속한 변경을 통해서 시장이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 이러한 기타 등등 소위 이제 좋은 얘기들이 다 붙어 있는 것들이 디지털 스레드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스레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제품 정보들,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서로의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 안에 들어가면 이 화면에 보시는 네 가지 효과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제 PTC는 제조기업이라는 걸 대상으로만 한번 고민을 하고 전략들을 그려봤습니다. 우선은 제조기업에 있어서의 그 디지털 스레드는 결국에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생산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고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소위 이것을 저희는 인피니티 서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마켓의 정보든 트렌드든 이런 정보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기획된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 설계를 해서 프로덕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판매된 이후에는 유지 보수 메인터넌스를 해오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그 반응으로 연결돼서 다시 그 정보가 새로운 제품 기획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들을 얘기합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유기적인 순환에서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심지어는 어떨 때는 고객조차도 해당하는 제품의 데이터에 굉장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접근해야 되고 필요한 시점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소위 이 디지털 스레드를 구축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라이트 퍼슨의 라이트 타임의 그 라이트 올바른 컨텍스트들을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직의 그 밸류 체인적인 접근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제조기업에서의 디지털 스레드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한 발짝을 더 나가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디지털 스레드의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를 봤을 때 우선 PTC가 바라보는 뷰는 우선은 왼쪽 사이드는 다 디지털입니다. 네, 이 인피니티 서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사이드는 전부 다 피지컬입니다. 예, 소위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영역이 오른쪽의 영역이 될 거고요. 왼쪽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R&D나 제품 개발의 영역이 될 겁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정점에는 결국엔 교차점엔 PLM이라는 게 놓여지고요. 예, 이 PLM 정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 그다음에 3D CAD 설계 부분,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PLM을 통해서 ERP로의 데이터 연결, 그다음에 MES로 데이터 전달, 그리고 커스터머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쪽으로의 정보 활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SG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리타이어먼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제품의 설계들, 생산 판매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정보가 이 PLM을 중심으로 전체가 연결이 되면 예, 궁극적으로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디지털 스레드를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스레드 정보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코어가 되는 PLM의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코어가 되는 PLM은 결국에는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얘기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PLM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TC는 이걸 줄여서 EPLM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선 이 엔터프라이즈 PLM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에는 이 엔터프라이즈 PLM의 역할이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의 역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피지컬의 역할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양분을 해보면 결국엔 왼쪽에 엔지니어링의 디지털 영역, 이 정보들이 오른쪽에 피지컬한 생산 활동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의 숙제의 얘기고요.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믿을 만한 데이터들이 정말 흘러가는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 R&D 아니면 특정 팀의 조그만 활동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전사의 활동은 상당히 늦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제조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보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 엔터프라이즈 PLM에 있어서의 크게 세 가지의 특징적인 주요한 역량을 보면 결국에는 부품 중심으로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중심의 데이터를 모을 때 표준화 프로세스를 따라주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이해관계 부서 간에 정말 진짜 협업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에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협업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메일, 페이퍼, 많은 IT 시스템을 쓴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IT 도구를 활용해서 전달되는 데이터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그럼 어디에 모을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걸 생산하는 동안 상당히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제품 정보 하나를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플라이어하고 콜래보레이션, 그 다음에 내부적인 협업, 그리고 여러 가지 미팅 노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 활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PTC가 바라보는 뷰에서 이거는 PLM 안에 있는 부품이라고 하는 정보 안에 다 몰아놓고 이걸 부품이라고 정의를 해야지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엔터프라이즈 PLM이라는 건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기업들이 3D CAD, 기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로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ECAD 툴들을 많이 쓰십니다. 이 두 가지의 툴들은 상당히 중요한 툴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툴들이 없을 때는 손으로 도면을 그려야 됐고 이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3D CAD,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계용 CAD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고 현실 세계에서 많은 비용을 해야 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디지털 컴퓨터 안에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문서 관리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공유하는 방법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들이 전사적으로 쓸 수 있는 신뢰받는 데이터인가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사에서 쓸 수 있게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PLM을 만드는 겁니다. 이 PLM에 있어서는 제품 데이터 중심적인 시스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PLM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오래된 역사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정의하고 있는 PLM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PTC가 정의하는 PL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정보를 중심으로 한 전체 프로세서와 협업 환경을 표준화해서 정의해서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LM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부품 정보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험 매니지먼트, 보험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전사적인 변경 활동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베리언트적인 형태를 갖는 제품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듈러 해가지고 플랫폼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정의해도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이 데이터가. 이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내부 서플라이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 플래닝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PTC가 바라보는 PLM 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전사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전사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를 서플라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그다음에 환경 규제 같은 것들,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PLM 입장에서는 주로 앞단에서 정의한 제품 정보,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걸 기반으로 주로 활용 단계가 될 거고요. 이 활용에 있어서는 사실 엔터프라이즈 PLM이 됐다고 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PDM, 프로덕트 데이터의 관점에서부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단계까지 전사적으로 다 고르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것들 중에 그러면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PTC가 정의하는 바는 우선은 첫 번째 PLM을 가지고 계신 PDM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PLM을 현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현대화의 범위에는 많은 요구 기능이 있겠지만 부품 관리, 보험 매니지먼트, 그다음 전사적인 설계 변경,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부품 재사용에 대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현대화의 제일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를 제품 설계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사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제조까지 이 데이터들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제조까지 내려가는 방법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ERP도 쓰고 MES 쓰고 여러 가지 시스템 환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제조까지 잘의 정의에는 설계에서 정의한 대로 제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설계에서 정의는 했으나 제조 단계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 정의한 대로 제조까지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요. 우선은 설계에서 제조한 대로 내려갈 수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제조의 상황을 상당히 많은 부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조에서 현실 세계에서 실제 돈을 투자해서 납품받은 자재라든지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기획한 생산의 라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앞단에서 기획을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뒤에 가서 나와야 되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에 대한 비용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계에서 설계된 대로 제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PLM 현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PLM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작업 속도를 개선하고요. 그리고 재사용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설계자들이 우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활동이 뭐냐면 NPI, New Part Introduc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는 Production Introduction이라고 합니다만 우선은 새로운 부품을 등록하고 개발하는 것인데 이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이 중복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도. 네,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과연 신뢰받는 제조용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PLM 현대화의 목표는 우선은 전반적인 엔터프라이즈의 제품 정보 활용의 속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성을 증가하는 것에 우선 중심점을 두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우선은 단일 시스템, 단일 PLM 플랫폼 내에서 설계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봄을 만들고 파트를 생성하고 봄을 만들고 그걸 베이스로 설계 변경을 태우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수반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시스템의 운영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성에 대한 기회도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완벽한 제품들을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은요, PLM이라고 하는 중간에 시스템을 놓고 1년에 파트를 등록하지만 실제로 봄은 다른 곳에서 만든다든지 또는 설계자의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는 봄을 엑셀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별도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거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제품 정보는 사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등록된 보험 정보하고 실제 설계자가 만든 데이터나 부품의 정보가 중간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달라진 정보를 찾아내면 되는데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뒷단의 생산에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 상승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부문 간의 조기 협업입니다. 굉장히 얼리 인게이지, 얼리 어댑션을 하는 이런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 입장에서도 생산에 들어갈 정보를 굉장히 초기에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본 정보가 그대로 생산에 들어간다고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이 PLM 현대화 작업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모두가 아시는 미국 내 최근에 미국의 정권이 좀 바뀌면서 미국 우선주의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미국 기업 내 생산 활동도 많이 부각이 됩니다만 예, 맞습니다. 미국의 기업이고 그다음에 월풀이라고 하는 백색 가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초기에 제품 정보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디지털화를 해서 축적을 합니다. 예, 축적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초기에 봄을 만드냐면 소위 이제 이런 그 백색 가전류들은 하나 1대1의 플랫폼을 만들고 판매 시장별로 개별 제품을 만들진 않습니다.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옵션 베리어블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이 베리어블 모델이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규칙을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파트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이 파트 리스트를 통해서 가지고 생산을 하죠. 월풀은 이러한 로직을 굉장히 초기에 설계 단계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CAD 설계하는 순간부터 옵션 파트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보를 최초에 어디서 쓰냐면 시험 테스트에 쓰고요. 그다음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쓰고 그다음에 이 프로토타입 과정들의 시뮬레이션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걸 가지고 생산에 그대로 내려보내줍니다. 예, 모든 것이 앞에서 검증된 대로 생산에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월풀의 케이스가 우선은 이 PLM 현대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 내부의 프로세스 시스템에 녹아 있고요. 예, 이 프로세스 시스템이 파트라고 하는 정보, 그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제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키텍처적으로 좀 접근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소위 중국의 실수라고 하는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특징은 시장의 영역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예,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자동차까지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죠. 예, 이 회사가 하이텍 제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을 한번 아키텍처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협업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서플라이어하고 협업을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R&D 레벨의 플랫폼 관리, 예를 들면 프로젝트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뉴 파트 생성 관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별의 그 유니트한 프로덕트 코드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고,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이제 외부에서 실제로 딜리버리 납품받는 제품에 대한 창고의 재고 관리 여부나 아니면 납품받는 부품의 코드 관리들을 주로 하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리고 MOM은 아시다시피 이제 MES의 다른 확장된 좀 더 훨씬 더 큰 영역이죠. Manufacturing Operation Management라고 하는 제조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영역, 그 다음에 이게 서플라이어에 대한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도 있고, 그리고 ERP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있습니다. 납품과 협업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총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코드 체계인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ERP는 ERP 파트 넘버하고 ERP에 관련된 생산이나 납품에 대한 속성만 있습니다. SCM은 서플라이어에 대한 정보만 있고요. MDM은 코드 체계하고 분류 체계만 있습니다. 예, 그리고 UPC나 MOM 같은 경우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것만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게 공통적으로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제품의 데이터를 단순히 특정한 ERP나 SCM 같은 MES 같은 시스템이 원하는 속성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히스토리, 설계 변경 이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기타 등등의 버전 히스토리까지 모든 정보를 다 관리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이 회사는 PTC PLM이 윈치를 이용해서 윈치를 갖는 고유의 특성인 부품이라고 하는 유형 정보를 이용해서 이 모든 걸 다 연결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품을 관리를 통해서요 뭘 하냐면 옵션 앤 베리언트 같은 이런 옵션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앞단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스템들이 어떤 시점에 납품받는 데이터의 정보 이력 추적, 그다음에 이것들이 다른 시스템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갔는지, 그리고 서로 시스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각 직접 커뮤니케이션도 하지만 이것을 크로스로 체크하는 과정에 이 부품 정보들을 활용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부품 중심으로 시스템들을 구축했다는 거고 이 하나의 이 센트럴한 이 조각이 이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회사가 얻는 이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가졌을 때 이슈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부품의 재고를 창고에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품을 더 생산해야 되는지, 또는 서플라이어들은 얼마나 적시의 부품들을 납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브랜드가 많아지면 이거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네, 이걸 IT 시스템을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조각들을 잘 만들어서 핵심 코어의 부품 정보 관리 중심으로 각각의 시스템들이 실시간적으로 그다음에 검증될 수 있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현실화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 스레드의 가장 핵심은 결국엔 이러한 시스템의 유기적인 역할을 어떻게 잘 만드냐인데 그 중에서 PLM이 갖고 있는 밸류 중에 부품 중심의 사고가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품 중심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모습은 윈칠이라고 하는 PTC PLM이 갖는 고유의 특징입니다. PTC PLM이 갖는 특징은 뭐 겉으로 보는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기능보다도 굉장히 고유한 부품이라고 하는 객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이 객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지금 보시는 상당히 많은 유형, 예를 들어서 각 하나의 부품이 갖는 고유한 버전 정보, 그 다음에 이 부품이 어디에 연결해서 쓰였는지, 또 이 부품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지, 개발 중인지 생산 중인지 또는 폐기된 건지, 그리고 각각의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 레가시 시스템과의 연결 정보, 그리고 문서하고 연결되는 정보들, 그리고 프로세스 오토메이션도 있습니다. 승인 프로세스를 거쳤다든지 하는 오토메이션, 그리고 기타 등등 서플라이어 정보까지, 그리고 생산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관련된 이 부품이 태어나서 생산에 투입돼서 서비스까지 전달될 때의 모든 과정의 이력을 이 부품이라고 하는 정보에 담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담음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시스템들은 가서 부품만 조회해보면 필요한 자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품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서 앞단에 보셨던 중국의 모 회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모습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내가 설계 데이터를 만들어 보내줬더니 파일 처리돼서 공장의 한쪽 캐비넷에 보통 생산 기술이 공장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기술 팀의 한쪽 캐비넷에 잘 보관이 돼 있더라. 그 다음에 이메일로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그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또는 거기에 첨부로 달려있더라. 물론 많은 기업들이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드라이브 같은 통합 파일 관리 시스템 놓고 그걸 링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메일로 주고받더라. 그 다음에 생산 입장에서는 형상 현상이 너무 더러워서 이거 출력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붙여놔야 되는데 코팅한 출력물로 좀 여러 개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더라. 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엑셀입니다. 그래서 파일 받았는데 이거 내가 엑셀로 차근차근 탭별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거 레시피 체인지 얼마 해야 돼? 붙여서 커뮤니케이션 하더라. 그리고 화상회의로 얘기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예,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생산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강한 환경들을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히 잘 생산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갖는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추적성도 없고요. 거버넌스도 없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연관성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안성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굉장히 노련한 생산 현장의 담당자,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면 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노련함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리소스를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인력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력난을 해결한다고 해도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동도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런 활동, 왼쪽과 같은 활동을 해서 회사 아무리 데이터를 잘 만들어도 전사 활용 단계에서 이미 제품 데이터의 신뢰는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PTC는 이거는 이제 툴적인 접근입니다만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툴들을 이용해서 아까 현대화된 PLM의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해당하는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 관점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액세스를 받아보고 내가 다운로드해서 엑셀로 쓰는 게 아니라요. 필요하다면 마치 엑셀처럼 보여지는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의 앱으로 표현을 해서 그 앱에서 직접 해당하는 PLM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앱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TC 입장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는 우선은 두 가지는 OOTB 앱이고요. 하나는 개발이 가능한 구성입니다. 이건 다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 보기 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는 도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면 보기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PLM의 거대한 시스템의 화면에 들어가서 복잡한 메뉴를 찾아서 도면 검색이 아니라 그냥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면 보기 앱을 하나 클릭한 다음에 내가 구글처럼 생긴 검색창에서 도면을 검색하면 쉽게 도면의 정보, 3D의 정보들을 접근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업무적으로 나눠서 앱별로 나눠놨습니다. 이걸 이제 단순히 보기 앱이고요. 하나는 콜래버레이션 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인자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나는 승인 리스트 보기만
관리하면 돼. 그러면 승인 보기 리스트 앱을 그냥 띄워서 나한테 떨어진 승인 리스트만 보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개발 없이 그대로 설치만 해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어느 것도 사실 다 좋은데 우리 회사만의 고유 앱이 필요하고 어떤 앱은 예를 들면서 파트 리스트를 PLM에서 보면서 동시에 ERP에 해당하는 코드 정보도 내가 같이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만의 앱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 앱을 전통적인 SI가 아니라 소위 로코드 방식으로 코딜스 방식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재개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저희는 지금 윈칠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공을 합니다. 우선은 윈칠 내비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제품 이해관계자가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특징은 우선은 굉장히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앱이 쉽습니다.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요. 이걸 통해서 PLM의 프로세스에도 굉장히 쉽게 소위 얘기하는 변화 관리들을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데이터의 액세스가 쉬워서 보안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강화된 PLM의 보안 테두리 안에서 사용자들이 업무의 접근성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성으로 PLM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PLM의 본 매니지먼트들을 설계자들이 하는 순간부터 이미 엔터프라이즈 이해관계자들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쉽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맞춤형 웹플로나 외부의 레가시 시스템과의 인티그레이션도 상당히 쉽게 매시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케이스로 제데프의 케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데프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글로벌하게 돌아갑니다. 여기 자동차 미션을 만들고요. 자동차 부품들을 만들죠. 그리고 글로벌하게 R&D 센터들이 있고 문제는 글로벌한 PLM을 쓰고 계십니다만 이 PLM의 데이터들을 글로벌한 리소스가 쉽게 각자의 역할에 맞는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네이블먼트라고 하는 이 교육만 잘 돼도 PLM 시스템이 복잡해도 별도의 활동이 필요 없습니다만 이 교육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아주 심플한 화면으로 만들어줬는데 이걸 IT 담당자가 그동안 3개월씩 걸려 개발하던 걸 몇 주 내에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내비게이트 앱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소위 우리가 이런 앱을 만들려고 하는 IT 프로젝트를 합니다만 물론 초기에 도입할 때는 IT 프로젝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앱들을 개별로 자체적으로 있는 IT 팀이 직접 소화해서 굉장히 쉽게 이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해가지고 PLM의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현장에 예를 들면 라미네이트되어 있는 페이퍼 이런 건 없어지는 겁니다. 현장에 타블렛 PC 하나 주고 그다음에 타블렛을 통해서 직접 액세스해서 검색해서 내가 그날 할 일을 바로바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자체 내부에 있는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IT 팀에서 직접 소화해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제데프의 케이스로 저희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영역입니다. 네, 엔터프라이즈의 제조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한 대로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런 컨셉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설계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제조 엔지니어, 설계자가 PLM의 데이터를 넣으면 제조 엔지니어도 소위 생산 기술 담당자나 생산의 서플라이 담당자들이 똑같은 PLM에 같이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생산될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 설계하고 있는 현재 데이터를 같이 바라보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기존의 PLM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PLM이 제조에 영향을 미친 한 꼭지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든 PLM 내의 부품 정보, 보험 정보를 일단 ERP로 연결을 해서 ERP로 릴리를 합니다. 그럼 ERP는 확정된 파트 리스트, 제품별로 옵션 앤 베리언트가 다 있으면 개별 생산 계획에 맞춰서 개별된 파트 리스트로 다 확장을 해서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MES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럼 MES는 통상 어떻게 하냐면 ERP가 분해해서 가지고 있는 파트를 가져다가 중요한 기준 정보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서플라이어가 납품하거든요. 그럼 납품된 정보, 생산에 투입될 자재니까 그걸 가져다가 생산 공정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생산 공정 계획도 필요하다면
옵션별로 제품별로 이 룰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ERP에는 그런 정보가 다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MES를 위해서 PLM의 정보를 MES로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MES는 ERP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지만 PLM을 통해서 그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PLM이 없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MES는 PLM을 통해서 3D 작업 지시서, 그다음에 레시피 같은 기계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그리고 특정한 캐릭터리스틱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가공 공차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정보들을 3D 정보를 통해서 직접 보는 거죠. 이게 ERP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ERP에 있는 걸 같이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ERP와 MES의 관계의 업무 흐름을 컨커런트하게 PLM이 계속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계한 대로 생산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우선은 PLM 하나를 가지고 생산까지 다 같이 봅니다. 그럼 공통 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설계에서 생산으로 투입된 이후에도 엔터프라이즈 설계 변경이 됐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MES하고 ERP까지 다 그 영향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잦은 변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속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 팩트 기반으로 제조까지 이미 연결된 데이터고 이 제조도 설계에서 한 걸 그대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설계에서 이미 사실 기반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캐릭터리스트들, 그러니까 설계에서 이미 제조에 반영할 만한 이런 정보를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봄으로 인해서 생산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된 대로 제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Manufacturing as Design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저희가 줄여서 MAD라고 얘기하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친 듯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설계된 대로 제조의 뜻이고요. 이것이 갖는 주요한 어떤 시스템적인 특징들은 우선은 설계의 봄을 제조봄으로 자동 전환하는, 소위 우리가 E봄, N봄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제조용 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룰이 있다면 자동으로 오토메이션으로 제조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 그리고 그 제조된 봄을 가지고 플랜트별로 공정별로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지 플랜트별 그런 플랜트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한 특성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 특성과 더불어서 플랜트별로 들어가는 제조 리소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에서 제조 특성을 제어했을 때 품질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든 걸 기반으로 제조 공정을 MES에서도 수립을 합니다만 MES의 공정 수립은 실제로 실행을 위한 수립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실행이 표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표준의 수립입니다. 이러한 제조 표준 공정들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는, 또 이런 공정을 수립할 때 뭐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설계에서 수십, 수백, 수천만 가지로 조합해서 파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규칙을 갖고 있다면 그런 규칙에 맞는 모든 개별의 제조 공정도 같이 그 조합과 어우러져야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융통성 있게 돌아가게 만드느냐라는 게 이 주요 시스템의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디지털 작업 지시서, 사실 지시서라기보단 MES를 위해서 지시서를 내려주는 거고요. 일종의 MES를 위한 작업 표준서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을 가지고 MES 쪽에서는 실제 작업 지시를 하거든요. 지시를 하기 위한 가이드 문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자동적으로 디지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MES와 ERP로 자동적으로 배포하는 역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걸 좀 더 향상시키면 이러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베이스로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설계된 대로의 제조의 주요 핵심 역량들이 되겠습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 중에 솔라 터빈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터빈 엔진을 만듭니다. 항공기형 터빈 엔진이 아니라 발전소의 발전기형 터빈 엔진을 만드는 거고요. 마치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 블레이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수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에 의한 터빈 회전을 통해서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생성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 터빈 엔진의 트렌드는 변화가 없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오랜 기간 동안 페이퍼 중심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빈 엔진의 특징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표준형의 모델이 있지만 그때그때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고 변경된 내용이 생산 오도가 내려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회사의 주요 핵심 역량은 설계, 그 다음에 ERP, 왜냐하면 서플라이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MES 시스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생산 오더가 변경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MES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기존의 고객이 오더를 해서 납품을 받을 때까지 이걸 이제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전이에 있어서의 고객의 익스페리언스 기간이 너무나 길고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납품을 요구를 해서 납품받을 때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상당히 고객의 밸류 관점에서는 이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ERP를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MES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앞단에 PLM 기존의 CAD 데이터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돌아가는 PLM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이제이션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소위 MPM이라고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영역을 더 포함을 시켜서 설계한 내용이 그대로 ERP하고 MES에 연동되도록 만들고요. 현장의 페이퍼들을 없앤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CDJ라고 하는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를 굉장히 단축을 시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커스터머 밸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동시에 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제조가 됐기 때문에 설계는 좀 더 타이트하게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설계의 내용이 그대로 생산으로 반영됨으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저런 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런 구축을 하는 데서 그럼 왜 PTC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좀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PTC에 있기도 합니다만 PTC가 갖는 고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선 PTC는 지난 30년 이상 제조 산업을 위한 솔루션 플랫폼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왔고요. 어느 한 솔루션도 사업을 확장될 때 제조 기업을 위한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PTC가 갖는 실질적인 DX 전략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제조 기업을 위한 전략들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갖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제조의 디지털 스레드 완성에 더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환에서 있어서 저희가 PLM, ALM, SMA에도 IoT, AR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디지털 전략 사업의 메인 축은 PLM, ALM, SLM을 가지고 이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실질적인 DX 전략을 PTC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의 PLM은 처음부터 끝까지 PDM부터 시작해서 엔터프라이즈 PLM까지 이 모든 게 다 윈칠이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걸 그대로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PLM 분야의 어떤 시스템을 M&A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윈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저희는 베스트 프랙티스, 아까 부품 정보 같은 내용들을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정보로 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IT 인프라, 그중에서 PLM을 투자하더라도 엔지니어부터 제조 서비스까지 모든 영역에 골고루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과 제품 정보를 확대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단일 플랫폼으로 다 제공한다. 그 얘기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시스템의 영속성, 지속성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의 전략은 첫 번째는 SaaS 플랫폼 전략입니다. PTC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PLM 기업 중에 유일하게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SaaS 플랫폼 PL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PLM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하나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윈칠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온프레미스 시스템도 있지만 SaaS로 구성되어 있는 윈칠 플러스라고 하는 상품도 있고요. 그 상품도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시스템 기능과 구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유일하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PLM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클라우드 환경과 사스는 다른 얘기거든요. 이미 온프레미스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PLM 윈칠도 클라우드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요. 여기서의 사스는 고객이 하드웨어 또는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고도 단지 유저 라이센스만 사서 내가 언제든지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접속하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상품을 이미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시스템 확장이나 신속한 비즈니스에서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고 싶은데 당장 PLM이 없을 때 사스를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저희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부품이라고 하는 정보에 상당히 많은 정보도 담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오픈 API 전략입니다. 오픈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 부품 정보에는 상당히 다양한 IT 정보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 간의 통합 확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상당한 유연성들이 이미 검증된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인해서 앞에서의 PLM을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전사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걸 제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의 PTC를 당연히 선택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PLM 전략이 왜 중요한지, PTC의 엔터프라이즈 PLM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무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제조기업의 PLM 고도화 전략은 제품 혁신과 시장 리더십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PTC의 엔터프라이즈 PLM은 설계부터 서비스까지의 디지털 스레드를 어떻게 연결해서 기업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PLM 영역을 얘기하다 보면 요거 하나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PLM 영역을 논하기보다 제조기업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IT는 굉장히 필수입니다. 예, 제조에서 IT 필수죠. 어느 회사나 다 IT 필수입니다만 특히 제조에 있어서 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조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다양한 많은 IT 투자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PDM의 영역의 시스템 구성, 그다음 PLM 영역의 시스템 구성, 엔터프라이즈 구성까지 각각의 하나의 박스가 어떨 때는 하나의 단일 시스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일화된 데이터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PTC가 갖는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는 PTC는 일단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고 이 베스트 프랙티스 내용을 부품 중심의 PLM 시스템으로 윈칠 안에 녹여 넣기 때문에 윗단에 보시는 PDM, PLM, 엔터프라이즈 PLM까지 모든 영역들을 단일 플랫폼으로 커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ALM 부분이 최근에 새롭게 많이 뜨죠. 아까 말씀드렸던 SDX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세스 관리나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ALM 부분의 시스템이 필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영역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PLM의 제품 정보이기 때문에 제품 정보와 연결이 돼야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PTC는 그 하단 같은 경우에는 코드뷰어라고 하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을 하고 상단의 전체 PLM 영역은 윈치라고 하는 브랜드로 통합을 하고 이 두 가지는 또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쨌든 다 언젠가는 구축이 돼야 되실 건데 이 구축에 의해서 위해서 효과적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연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PTC의 제품처럼 하나의 제품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이쪽 영역에 많은 경험을 갖는 PLM 시스템을 투자하신다면 아마 가지고 계신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고민에 있어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피트씨는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AI가 통합된 PTC PLM을 도입한 고객이 설계, 제조, 서비스 전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AI는 최근에 큰 토픽이죠. 저희도 많은 질문도 받고요. 많은 요청도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업들은 PLM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보다도 우선 AI 제품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네,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PTC는 AI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PTC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제품에는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선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AI 기술, 예를 들면 챗GPT나 최근에 딥시 같은 이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AI 기술들은 소위 생성형 AI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 모델을 만들고 그 추론 모델에 의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넣으면 답을 내놓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을 내놓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추론 모델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추론할 수 있는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AI 기술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모델이 없으면 또 추론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이 없으면 AI 기술이 있어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 스레드에 있어서 이 인피니티 서클 모습, 왼쪽에 디지털, 오른쪽에 피지컬을 위한 중간에 PLM은 특히나 PTC의 윈칠 같은 PLM은 부품 정보 안에다가 양쪽에서 쓸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미 연결하고 있고 추적할 수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AI 학습 모델이 오더라, 학습을 위한 AI 모델이 오더라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워크플로우 따로, 그 다음에 코드 품번 체계 따로, 아니면은 특정한 서플라이어의 어떤 서류 따로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PLM 안에, 윈칠 PLM 안에 있는 윈칠 데이터만, 윈칠 부품 정보만, 명확하게 윈칠 부품입니다. 윈칠 부품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이 인피니티 서클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유형의 경우의 추론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위한 AI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PTC는 각 제품별로, 영역별로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구사항 관리에는 코드비머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ALM 전체를 관리합니다만 코드비머 안에 있는 요구사항 관리 기능도 있죠. 예, 그 기능을 만약 쓴다? 예, 코드비머 같은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에 있어서는 크레오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PLM 부분에 윈칠이 있고요. 가운데 핵심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에 있어서는 저희는 NPM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NPM 링크 같은. 그리고 오퍼레이션 쪽에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서비스 파트 매니지먼트 같은 제품도 있고요. 예, 서비스 파트의 소요량을 예측하는 통계 도구입니다. 뭐 이런 건 제품 아니면 서비스 맥스 같은 서비스 익스큐션을 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제품이 PTC에 있거든요. 이 모든 제품이 참 재밌는 거는 이 인피니티 서클 안에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윈칠에 있는 PLM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윈칠과 연결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일부 갖고 있거나 제공할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예를 들면 CAD 쪽은 이 윈칠의 데이터의 학습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은 제너레이티브 AI 디자인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내가 설계적인 스펙만 집어넣어주면 3D 모델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설계해주는 이런 제품도 이미 있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적인 거,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크레오라고 하는 제품에 나와야 되는 엔지니어적인 제너레이티브 AI 기술들을 계속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리서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재하려고 로드맵도 갖고 있고요. 이미 담겨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드미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 기술이 베타 버전에 릴리즈돼서 많은 시연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콰이어먼트를 등록하면요. 리콰이어먼트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때 제목, 그 다음에 리콰이어먼트 내용의 요약, 그리고 관련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정의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고객이나 외부로부터 받은 리콰이어먼트를 가지고
이 코드뷰 안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챗봇한테 주면 이 챗봇이 적합한 제목, 적합한 요구사항의 정도, 요약, 그리고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서머라이즈를 해서 자동적으로 요구사항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PLM 사이드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3월에 릴리즈되는 버전에는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이 나갑니다. 어떤 AI 기술 많은 AI 기술이 앞으로 탑재가 되겠지만 우선 탑재되는 것은 중복 파트를 선별해내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크린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중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들어간 데이터 중에 품번은 다른데 형태가 같거나 유사한 부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실 일반 기업들은 소위 그 부품 코드의 현실화 또는 동기화라는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ERP의 정보와 설계가 갖고 있는 파트 리스트를 맞추는 일들을 소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정보나 공통 정보라면 그때 식별해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PLM 안에 부품 정보로 계속 넣어 놓으셨다면 PLM 안에 있는 정보조차도 중복처럼 느껴지는 거. 이거는 이제 3D 데이터도 얘가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속성 정보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추해서 보여줍니다. 한 10종류를 예를 보여줬다. 10종류 비슷해 보입니다. 이 중에 어느 걸 남기고 어느 거는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내가 선택한 건 남기고 나머지 삭제하죠. 근데 문제는 PLM 안에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하면 정말 큰일이랍니다. 예, 삭제를 하되 이 정보가 이전에 다른 부품이 원래 연결되어 있는 정보에도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다 그런 것들을 오토메이션을 해서 자동 삭제, 자동 연결을 해주고 그 데이터들이 이후에 사용될 때는 새롭게 정리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탑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버전들에 이제 나올 올해 이제 런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맥스에는 이미 서비스 리콰이어먼트나 서비스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그런 관련된 문서 작성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기능들을 이미 탑재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 제품군에 의해서 다 AI 기술을 탑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로드맵을 갖고 있고 탑재도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반에는 PLM이라고 하는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AI 활동을 위한 데이터의 학습 모델도 같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PTC가 하는 AI 전략이 상당히 좀 더 현실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식 시간은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2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데이터 보호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버전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오류나 사고가 발생할 때 긴급 대응 방안이 있는가요? 그리고 플랫폼 담당자 부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마이그레이션의 얘기고 하나는 실제 운영할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마이그레이션의 얘기는 우선은 뭐 모든 IT 시스템들이 다 나름대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절차나 또 마이그레이션 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TC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 PTC가 이제 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제품들은 굉장히 웹 오리엔트 돼 있거든요. 웹 네이티브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웹 기술들을 탑재하거나 아니면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굉장히 오픈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의 탑재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좀 비전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아까 AI 기술 같은 것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질문을 좀 이후에 답변 드리니까 이미 제가 이전에도 답은 한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윈칠 PLM 같은데 탑재되는 AI 기술은 첫 번째 버전에 나오는 거는 이제 데이터 중복 제거, 재사용성 강화용 AI 기술입니다. 용도는 일반적인 사용보다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 데이터 유지 보수 관리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탑재가 된다면 그래서 마이그레이션하고 검증이라고 하는 룰들을 만들었을 때 학습된 AI 모델들이 쉽게 찾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내고 자동적으로 이슈를 해결하는 기능까지 아예 탑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향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요. 우선은 웹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오토메이션 된 기능도 있고 알람 기능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일반 SMS로 연동되는 이런 기능까지도 굉장히 쉽게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다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오픈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그런 솔루션이나 기능들하고 상당히 연동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 담당자에게 쉽게 연락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은 SaaS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SaaS 플랫폼 안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SaaS이기 때문에 플랫폼 담당자 입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SaaS이기 때문에 또 이 기본적인 솔루션 기반의 플랫폼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PTC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긴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정성, 보안성, 비용 효율성, 확장성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에 특화에 제시해 줄 수 있는 활용 전략이나 기대 효과가 무엇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은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일단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안정성은 사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뭐 어디 인증기관에서 인증해주면 참 좋습니다만 이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구축의 범위나 비용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 자동차 부품 업체나 기업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은 BMW,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도 저희 제품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글로벌 자동차 OEM 기업과 그다음 아까 제데프나 또는 쉬플러 같은 그리고 또 국내는 이제 뭐 만도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이미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오토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좀 더 고려하실 게 사실 기존의 PLM 시스템을 기존대로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예를 들면 로드맵 측면에서 자동차 기업, 특히 서플라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소위 이제 레가시 카라고 하는 기계식 엔진을 갖고 있는 차에서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대변되는 차로 바뀌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조에 있어서의 생산의 모든 기준, 판매 기준이 기계 부품에서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계 부품의 정보는 반대로 옵션화돼서 다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획일화될 거고요. 그 기계 부품의 기능은 소프트웨어에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강화도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향후에는 결국엔 차가 되려면 공장의 제품의 형태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 과연 소프트웨어 정보와 그 다음에 PLM에 있는 제품의 정보가 어떻게 현장에 내려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또 다른 고민일 겁니다. 물론 이건 시스템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적인 프로세스도 개선이 돼야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만 시스템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역량들을 미리 다 커버할 수 있고 또는 연계할 수 있는지도 잘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선택과 그 다음에 투자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답변으로는 PTC가 일단은 그런 역량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PTC를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웨비나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상무님 끝으로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것이 어수선합니다. 저도 이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많은 것이 어수선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사실 제조라고 하는 기업의 경쟁도 더 치열해졌지만 또 더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T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유효하고 그리고 필요한 투자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투자를 일단 한번 해보고 나중에 바꾸지보다는 정말 한 번의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서 굉장한 효과가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IT 투자의 결정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세션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IT에 대한 경쟁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바른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PTC 코리아 디지털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